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우주라고 하면 아직도 SF 영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맞습니다. 요즘 우주 하면요. 투자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두고 보고 있는 관심 종목 그리고 관심 테마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주가 들썩이고 있고요. 또 트럼프 2기 정책 모멘텀 얘기까지 여기에 더해지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모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우주의 세계 속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홍예민 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십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우주항공 ETF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하반기 IPO를 통해 최대 3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대로라면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29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기록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역대급 IPO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날개를 달았는데요. 스페이스X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로켓랩이 대표적입니다. 소형 위성 발사체 일렉트론으로 입지를 다지며 미국 내 발사 시장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 주가가 무려 65% 넘게 폭등했습니다. 항공 우주 기업들의 이 주가 상승세, 미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국내 항공우주 대표 종목들도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상승률을 훌쩍 상회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시스템의 경우 주가가 74% 넘게 올랐는데요. 적외도 위성통신 시스템, 우주 반도체 등에서 기술력을 지닌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가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 정책 때문인데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탐사 분야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최소 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업용 발사 서비스 활성화, 우주안보 기업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됐죠. 기관들도 우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집계한 2020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3,8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시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관들은 이제 적게는 1조 달러부터 많게는 3조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IPO 소식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더해지며 각광을 받고 있는 우주항공 테마. 과연 반도체와 AI를 이을 차기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전망과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제에서 만나보신 요즘 가장 핫한 투자 키워드 우주항공주, 오늘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 그리고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우주항공 섹터 애널리스트,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정의훈 연구원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우주 항공주 너무 뜨거운데요. 그 중심엔 뭐니 해도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상장되냐 요거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스페이스 X의 이 IPO를 우리가 좀 어떤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스페이스X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스페이스X가 처음 그러니까 설립이 된 게 2002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지분을 산 2004년보다 더 2년 먼저 창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 그냥 업력이 긴 상황에서 원래 최근 몇 년 동안은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언급을 계속 피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이제 상장과 관련된 가능성을 조금씩 이제 내비치면서 시장에서 스페이스X가 올해 하반기 상장할 것이라는 지금 관측이 대두되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내부자 주식 거래에서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비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오픈 AI의 5천억 달러를 또 크게 상회하는 수치예요. 예. 그래서 제일 크게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에 따라서 상장도 이제 곧 머지않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스페이스X 상장 가치는 약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스페이스X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또 자산도 올라가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리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올해 한 해 동안은 하반기 스페이스X 상장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적용을 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스페이스X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자산 규모도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일단 일론 머스크 하면은 뭐 그냥 백만장자가 아니라 이제 뭐 진짜 조만장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이제 축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스페이스X의 자산 가치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좀 놀라운 수준이에요. 예. 어느 정도냐면 이제 포브스에 들어가시면 이게 부자 랭킹 순위가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제 현재 순 자산이 약 7,2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천조, 네. 그러니까 이게 1조도 되게 큰 숫자인데 네. 약 1,000조 원으로 할 정도로 개인 이제, 자산이. 예, 개인 네. 자산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670조 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조 국을 넘어서 1,000조 인이 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순자산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스페이스X가 최근 몇 년간 이 비상장 펀딩에서 기업 가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지분율이 약 44%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대로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업 가치 평가가 1조에서 1.5조 달러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 그러니까요. 이게 조 달러 이게 말도 좀 네, 발음 좀 어려운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 달러가 네. 이제 멀지 않은 예.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5조 달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돈으로 이게 지금. 약 한 2,000조 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사실 뭐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이 되더라도 이제 지금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승현 본부장님.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관련 ETF가 아무래도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ETF 투자 관점에서 우주항공 테마의 이 매력, 지금 관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상 예. 불가능하죠. 예. 다만 아까 연구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로 그 우주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는 그 스페이스X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 기업, 그다음에 유사 업종에 대한 그런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상승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켓 랩과 같은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그 우주 산업 전체가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붐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ETF 투자를 통해서 이 우주 산업 전반에 한 번에 이렇게 바구니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붐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우주항공 관련 ETF들 벌써 많이 상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주항공만 투자하는 기업은 많이 없는, 상품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방산이라든지 다른 섹터들 같이 묶은 상품들이 대다수라서 김승현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순수 우주항공에만 투자하는 ETF 아직 없는 건가요? 원래는 없었다가 네. 작년 11월 25일 날 생겼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이 우주 항공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 방산을 함께 투자하는 그런 ETF들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몇 년 동안은 이 로켓랩과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시총도 너무 작았고요. 그리고 방산 기업을 좀 함께 만들어야 ETF로 이 상품군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주 항공에만 투자하는 ETF는 없었고 방산을 같이 묶어서 하는 ETF는 있었습니다만 작년 11월 25일에 국내 최초로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가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 ETF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퓨어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 그 산업과 그 매출에만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되었고요. 이 ETF가 상장한 이후에 현재 순 자산이 2,400억, 그다음에 한 7주 정도 지났죠. 누적 수익률은 50%를 넘었습니다. 로켓 랩과 같은 그런 퓨어 플레이어 종목들이 좀 메인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35 영업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2, 3년 동안 ETF 시장을 관통했던 테마가 바로 AI죠. 네. 근데 요즘은 AI가 핵심 테마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시대 영포티처럼 조금 옛날 시대를 뒤처진 느낌도 듭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주에 있다라는 우주에 있다. 얘기가 들 정도로 네.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와 같이 이 퓨어플레이에 투자하는 ETF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자산운용 상품인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자랑하셨던 그 상품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방금 로켈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좀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 플라잉 테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발을 붙이고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이 2D가 아니죠, 3D. 그러니까 인간이 발을 떼고 나오는 그런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편입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로켈렛 말씀드렸고 조비 에비에이션 요 기업은 뭐 UAM, 에어택시 관련돼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AST 스페이스 모바일, 네, 위성 통신하는 기업이죠. 요 기업은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이제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AT&T 같은 전통의 통신 강자들이 본인들의 위치가 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의 통신 기업들이 오히려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이 기업은 아마 달 착륙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월면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 같은 거죠. 달 표면을 걷는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어떤 회사이기도 한데요. 나사의 파트너로 또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아처 에비에이션, 로키드 마틴, 노스로 그루먼 같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정말 우주 항공 테크에 있는 퓨어 플레이어 위주로 많은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순수 우주항공 테마라고 했는데 네. 팔란티어나 로키드 마틴도 네. 이제 그 순수 우주항공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요 기업은 예. 저희가 탑 기업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이 우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전에 우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달 여행, 뭐 화성 여행만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이 군사 목적으로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이 우주 관련, 그다음에 위성 통신 관련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기업들도 이 허리 라인에 있다고 하죠. 이 기업들도 함께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정의훈 연구원님, 지금 뭐 사실 이제 우주항공 산업 하면 항상 이제 여태까지는 국가가 주도해오는 어떤 이제 올드 스페이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뉴 스페이스,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고 미국은 이미 그런 세상이었죠. 많은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이 스페이스X 말고도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뉴스페이스에 접근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 정부가 중심이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미국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많이 내고 있는 단계로 접어든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실 때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기업들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밸류체인을 언급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하시기가 좋게. 첫 번째로는 우주로 나아가는 영역에서 로켓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주 수송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스페이스X가 이 우주 로켓을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려 주셨던 로켓랩도 소형 로켓 이제를 만들어서 우주 수송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주 수송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탑승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무엇이 탑승하겠냐 하면 인공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탑승하게 되니까 우주 로켓을 통해서 인공위성이 탑승되면 인공위성을 만드는 제조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 제조 영역과 그리고 인공위성이 우주로 올라가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통신이나 관측 쪽의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 제조와 위성 서비스를 같이 영위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성 서비스에서도 이제 플래닛 레스는 통신보다는 관측 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성을 포함해서 위성 사진을 판매하거나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플래닛 레스가 있고 또 끝으로는 이제 위성
통해서 만약 위성 서비스가 많아질 경우에는 지상에서도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상 장비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에 묶이는 같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별로 나눠서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수월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ETF로 좀 돌아가서 김승현 본부장님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 로켓랩이 18%, 뭐 조비 에비에이션도 15% 이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두 기업이 또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주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 상장사 중에서는 로켓랩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스페이스X와 대비하기엔 아직도 좀 체급 차이가 큽니다만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스페이스X는 반도체 기업으로 보면 좀 엔비디아 정도의 시장 지배력 또는 그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로켓랩 같은 경우는 좀 AMD에 가깝다라고도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랩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켓랩이 아무래도 우주항공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우주보다는 항공테크, 그러니까 UAM 또는 에어택시에 좀 가까운 그런 기업입니다. 네.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건 미국 교통부의 FAA의 TC, 그러니까 이 교통안전국의 마지막 인증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증 단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상업화에 대해서 좀 승인이 가장 먼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두 군데는 바로 로켓랩과 조비 에비에이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두 기업을 굉장히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상장이 될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 바로 여러 곳들에서 아마도 이제 편입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마찬가지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 ETF를 상품화했던 뭐 9월, 10월 요 때는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향후 스페이스X 또는 이 스타링크를 좀 분할해서라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방법론상에 ETF의 방법론상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즉시 최대 비중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저희가 방법론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저희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는 스페이스X 상장 시에 즉시 최대 편입 비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시총이 아무래도 상장하게 되면 S&P 500 중에서 탑 10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하게 되면은 역시나 워낙 대형주이고 거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에는 실제 매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상장만 돼 봐라, 거의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훈 연구원님, 이제 사실 앞서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2기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제일 크게 보면 이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규제 완화 기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좀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좀 보이는데 정책적 수혜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었어요. 예.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사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라고 해서 예산안이 이제 넘겨졌었는데 거의 24% 가까이 삭감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회에서 이거를 거의 다 회복을 시킨 상태에서 244억 달러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우려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여러 우주 프로그램들이 올해 또 많은 꽃을 피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1960년대 달에 간 아폴로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는 인류가 한 번도 달에 땅을 밟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60년 이후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해요. 과거와는 다르게 달에 가는 것이 단순 목적이 아니라 달의
건설을 해서 달에서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올해 로켓 발사라든지 그런 일정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우주 산업이 최근에는 방산과도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든돔이라든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감시 정찰 위성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에서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산에서도 많은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주 산업이 우주 개발이라든지 방산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니까 기대감은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우주 산업이 기술적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높고 또 변동성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유의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연구원님? 아무래도 우주 산업 자체가 우상향하는 성장 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산업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특성상 좀 모멘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 뉴스라든지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변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그 각각의 기업을 분석하시고 밸류 체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긴 하나, 두 번째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실 때는 그런 모멘텀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타임라인을 두고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그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골든돔과 관련된 그런 방산 같은 이벤트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우주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발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모멘텀까지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우주 산업 워낙 변동성, 변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를 줄이기 제일 좋은 건 역시 뭐니 해도 ETF 투자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TF 개별주 리스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김승현 본부장님. 그런데 아무리 ETF를 하더라도 우주 항공이니까 그래도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ETF로 투자하기 좋다인데,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ETF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퓨어 플레이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더 떨어질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분산 투자 이런 거 또는 ETF에 대한 분산 투자 적립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수혜를 받을 때, 우주 항공 산업이 수혜를 받을 때 그 ETF가 얼마나 이렇게 상승하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퓨어 플레이어로 구성된 그런 ETF를 선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장할 때 확실히 상장이 수익이 나는 네. 반면에 또 네. 주의하면 그게 리스크가 쫙 또 커질 때는 또 그만큼 손실이 생길 위험도 동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늘 말씀드리는 게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예. 이 상품을 어떻게 보면 코어 상품이라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추가 수익을 좀 기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아무리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한 5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포트를 좀 갖고 가시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국내로 돌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처럼 K 우주 항공주들의 기세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이게 국내 우주 산업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국가들과 좀 격차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 주변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앞쪽에도 국가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있지만 우리나라 뒤쪽에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앞쪽에서 이제 달리고 있는 국가인 건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변국들 대비해서 적은 예산을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놀랄만한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차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발사체 관련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퓨어한 우주 산업보다는 방산 쪽의 영역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방산 쪽에 좀 뉴스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스페이스X와 관련주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특히 뭐 스피어라든지 HVM 같은 그런 특수학군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좀 첫 번째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성 개발 쪽에서는 세트렐가이가 있습니다. 세트렐가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턴키 방식으로 온전히 하나의 위성을 제조를 할 수 있는 특히 관측 위성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위성을 온전하게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트렐가이도 위성 개발 쪽에서는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밸류체인을 말씀드렸던 지상 장비 쪽에서는 인텔리안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인 유텔셋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A사에게도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밸류체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도 함께 보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더욱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본부장님, 지금 연구원께서 이제 K 우주항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네, 네. 사실 뭐 미래 우주항공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셨지만 K 우주항공에 대한 ETF 상품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작년 한 해 발사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 320회, 30회 정도의 위성 발사가 있었는데 한 60% 정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두 번 정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아직은 이런 위성 발사로 보게 되면 국내 기업이 아직은 조금 미국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조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페이스X에 뭐 납품을 받는다든지 조금 뭐 턴키로 이렇게 수주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여러 원칙 중에서 단순히 뭐 우주와 연관됐다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 퓨어 플레이어로서 정말 이 우주 항공 산업이 성장했을 때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산업이 좀 더 성숙하게 되고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분야도 저희 뭐 미국 우주항공 테크도 저희 하나자산 원큐가 먼저 낸 것처럼 국내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우주항공 ETF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길래 너네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직접 그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 쪽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ETF 상품과 같이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홍예민 캐스터가 핵심 1분 컷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 우주항공 ETF들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내 대표 상품들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K 방사능 우주 ETF였습니다. 무려 232%가 넘게 올랐는데요. 순자산도 3,850억 원으로 1월 15일 기준 국내 우주 관련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한화 자산운용의 플러스 우주항공엔 UAM ETF인데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무려 55.8%, 웬만한 레버리지 상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트렐가이, 인텔리안테크, HVM 등 최근 주목받는 종목들이 대거 편입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1년간 73% 넘게 상승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글로벌 우주테크앤 방산 액티브 ETF입니다. 로켓랩, RTX와 같은 미국 기업부터 유럽의 라인메탈,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까지 전 세계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원 미국 우주항공 방산 ETF도 70%가 넘는 연간 수익률 기록 중인데요. 2022년에 출시된 상품이고요. 총 보수가 0.35%,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자산운용의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에 상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억 원의 순자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시죠. 지난 1년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건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였습니다.
10%가 넘게 올랐는데요. 구성 종목의 80%를 우주 관련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어가는 기업들로만 채우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반면 아크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노베이션 ETF의 경우 우주 관련 전후방 사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요. 1년 동안 77% 넘게 올랐고 순 자산액도 7억 1,400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연간 수익률 3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상품인데요. 무려 2018년에 상장된 ETF로 우주와 심해를 개척하는 기업들에 투자 중입니다. 반면 상장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로켓 레벨 2배 추종하는 ETF RKLX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101%가 넘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렉스 드론 ETF도 드론과 무인기 관련 기업들을 높은 비중으로 담으며 한 달 사이 37%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대표 우주항공 ETF들 정리해봤는데요. 우주산업의 경우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가려내기 어려운 분야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ETF를 통한 분산 투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ETF 우주항공 ETF에 투자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한 줄 전략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승현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매수보다 매도 타임이 더 중요하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상장된 지 7주가 지났는데 이 질문 오늘도 들었습니다. 7주 내내 듣고 있는 질문이 지금 사도 되냐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한 주라도 먼저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요 ETF 같은 경우 매수보다 언제 파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아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연구원님께서도 예.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전략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우주 산업이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단기에 급등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우주 산업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산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쭉쭉 이어질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공부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시작하셔서 산업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을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기가 높고 수익률이 높은데 진짜 결국 그러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걱정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한 줄 전략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라, 길게 봐라,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봐라라는 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 그리고 정희훈 유진투자증권 우주항공섹터 애널리스트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홍혜민 캐스터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